자, 안녕하십니까. 평주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오랜만에 10월 넷째 주 시황 및 관심주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릴 방송이 이렇습니다. 추석은 잘 보내셨나요? 이제 추석 연휴도 다 끝났고, 하지만 또 한 주 지나면 또 연휴가 이어지는 또 10월이 됩니다. 어찌됐든 그때까지도 성공 투자하시고, 그러면 10월 넷째 주 관련된 시황 및 관심주 언급을 해드릴 방송을 열겠습니다. 미증시는 아시다시피 B컷을 단행을 했죠. 0.5bp를 5% bp를 이제 인하를 하면서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우존스와 나스닥 지수 모두 이제 강세로 좀 전환됐고요. S&P도 거의 이제 상승으로 전환된 흐름입니다. 반도체가 이제 엔비디아 쪽 관련된 인공지능 이슈로 인해서 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빅테크 기업들이 선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은 여전히 좀 맥을 못 추고 있는 상황이죠. 모건 스탠리에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이제 보고서 자체를 이제 목표가 자체를 이제 상당히 좀 많이 하회를 시켜놓은 상황이죠.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가 24만원에서 12만원대로 내렸고, 그리고 삼성전자도 지금 가격대에서 더 추가적으로 하락을 목표가를 하회시키면서 시장 자체가 코스피 기준으로 하락을 했고, 코스닥도 좀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금투세까지 연말에 진행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번 주 들어서 이제 민주당에서 어떠한 이제 제스처를 취할 것 같은데, 이번 주에 또 제스처를 잘 취하는 거를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10월으로 넘어가면 좀 긍정적인 효과가 이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미증시는, 그리고 글로벌 증시는 강세지만 우리나라 시장은 여전히 좀 맥을 못 추고 있다, 보고 있습니다. 니케이도 1.5%, 대만도 0.5% 상승했고요.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고점 부근대까지 다 임박을 한 상황인데, 우리 증시는 아직까지 임박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700 이상 올라와야지 다시 이제 도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780 이상은 좀 올라와야지 다시 도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못해도 한 3-4% 이상 좀 올라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우리 증시 이번 주에 좀 주요한 일정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이제 대체 휴일로 월요일 날은 휴장이고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치과 전시회가 있습니다. 치과 쪽은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가 공개 매수로 상장 폐지가 되긴 했지만, 여러 가지 기업들이 또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죠. 신흥이라든지, 그리고 임플란트 쪽 관련된 업체들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임플란트 치과용 의료기기 쪽 만드는 업체들, 그쪽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니TV 오리지널이 나의 해리에게 공개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9월 20일까지의 수출입 동향이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S&P 글로벌 제조업 지수와 서비스업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8월 시카고 연방 국가 활동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기업들 실적 발표 계속 하고요.
그리고 24일 날은 RBA 통화정책 회의가 있고, 그리고 뭐 지난 회의에서 기준금리 4.35% 동결을 했다. 지난해 11월에도 25bp 인상 이후에 6차례 연속 동결이다. 역시 이제 RBA는 인플레이션 목표 회복이 최우선 과제라고 언급을 해서 올해 인하 가능성이 낮아졌다. 그리고 독일 철도 차량 및 수송 기술 전시회가 있습니다. 뭐 현대 로템, 세명전기, 그리고 아시다시피 뭐 광명전기, 뭐 여러가지 종목들이 있죠. 철도 관련된 회사들 주가들도 좀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 8월 PPI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9월 필라델피아 연준 비제조업 활동지수 발표되고요. 그리고 25일날 배터리 쇼가 진행이 됩니다. 국내 2차전지 소재 및 부품 장비 산업 박람회가 열리고요. 요새는 이런 이제 박람회나 여러가지 이제 가전 박람회, 가전 쇼 이런 게 별로 그렇게 시장에서 이슈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난번에도 IFA 쪽 관련돼서도 가전제품이라든지 세계 3대 박람회 중에 하나인데 별 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얼마나 반응이 클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진행을 한다. 최근에 이제 금양이 무슨 미국의 회사의 나노테크 에너지라는 회사에 이제 6년간 2조 뭐 한 4천억 정도 약 뭐 그걸 수주를 정확히 받은 건 아닌데 계산을 해보면 그 정도는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걸로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아직도 근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진짜 진행이 될지 안 될지.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메타 커넥트가 또 열립니다. 이제 메타버스 쪽 관련된 그런 행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타의 연례 행사로 AI 인공지능이죠. MR 비전 공개 예정이고요. 삼성전자 갤럭시 Z 폴드 6 슬림이 출시가 됩니다. 그리고 도쿄 게임쇼가 진행이 되고요. 베트남 국제 섬유 의류 산업 전시회가 있다. 미국의 8월 신규 주택 매매 지수가 발표가 되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6일에는 한국 금융안정 회의가 열립니다. 그리고 7월에 BOJ 금정위 의사로 공개되고요. 그리고 일본 경제산업성 월간 생산실적 MLCC 관련돼서 얘기를 할 것 같고, 그리고 미국의 2월 GDP와 GDP 물가, 개인 소비 이런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27일은 이제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가 있고요. 일본 또 자민당 총재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뭐 친한인이 되는지 아니면 친중이 되는지 뭐 이런 것도 방향이 정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크게 뭐 바뀔 것 같지는 않고요. 계속 뭐 아베 라인 쪽에 계속 득세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리고 울프스가 개봉하고 우리나라 10월 기업 경기 실사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제조업, 비제조업 다. 그리고 미국의 8월 개인 소득, 개인 소비, 실질 개인 소비, 소비 지표 발표가 되고요. 여러 가지 지표가 발생이 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지난주에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이 한미사이언스였는데 다행히 뭐 1차 목표가까지는 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좀 시장 부진하면서 하락을 하기는 했지만 종가 기준으로는 33,300원 이상으로 유지를 해서 손절은 되진 않았고요. 1차 목표가 달성이 됐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2차 목표가까지 보시고, 혹시라도 이제 종가 기준으로 매수가 이탈을 한다, 31,950원 종가 기준으로 이탈한다라고 하면 그냥 자율적으로 수익 실현해서 안전마진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얘기해드릴 종목은 이제 신신제약이라는 종목인데, 뭐 제약 관련된 종목에 이제
중소제약 업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차트를 주말 동안에 좀 여러 가지를 좀 봤는데, 차트가 그나마 좀 살아있다라고 해야 되나요? 좀 안정적으로 자리를 좀 잘 매김하고 있는 쪽이 제약바이오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반도체도 단기적으로는 좀 추이 자체가 꺾인 흐름이고, 그나마 뭐 조선 쪽, 금융쪽도 은행보다는 증권 쪽, 그리고 보험 쪽, 뭐 이런 쪽이 좀 살아있는 것 같고, 그리고 조선 쪽이 뭐 어느 정도 다시 좀 자리를 좀 잡는 흐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전력 인프라 쪽, 이쪽도 좀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많이 추이 자체가 살아있는 쪽은 제약바이오인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제 신신제약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2분기 때까지도 계속 양호하게 좀 우호적으로 실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동사는 이제 신시파스로 유명한 그런 업체고요. 물파스, 뿌리는 에어파스, 뭐 등등등 파스 위주의 상품이 많죠. 그리고 해충 기피제나 습진 피부염, 그리고 뭐 여러가지 연고류라든지 뭐 이런 걸 의약품 판매를 하는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 관련돼서 7월 달에 이제 코로나가 다시 재유행한다라고 해서 상승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 관련주가 이제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는 좀 꺾인 흐름이죠. 반면에 이제 CDMO, 그리고 뭐 CMO, 그리고 비만 치료제, 뭐 CDMO나 그 CMO 쪽은 이제 위탁 생산 쪽이잖아요. 동사는 이제 비만 탈모 치료제 관련돼서 이제 마이크로 니들이라고 해서 이제 뭐 잘 흡수가 빠른, 이제 피부에 흡수가 빠른 그런 이제 치료제들을 만드는 그런 역할로 인해서 7월 달에 상승을 했었던 건, 그게 이슈가 커서 이제 상승을 했다 보시면 됩니다. 여하튼 뭐 비만 치료제와도 그래도 조금 직간접적인 영향이 있다라는 거를 감안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10월에 위고비가 판매된다고 하죠. 그것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는 이제 6,800원, 6,700원 매수가고요. 손절가 6,320원, 1차는 7,120원, 2차는 7,49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490원이면 이 정도 구간이에요. 지난번에 고점이 8,100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고,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고, 잘 참고해서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